그리고 세터가 공격형 세터가 좋냐? 당연히 좋죠. 안녕하세요. 한유의 배구TV 한유미입니다. 오늘은 이제 배구에서 가장 중요한 세터 포지션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세터들이 서 있는 위치는 기본적으로 라이트 쪽 사이드 라인에서 한 3m 앞에, 그리고 레프트 쪽 사이드 라인에서 한 6m 안쪽에 이렇게 위치하게 되는데, 이거는 뭐 아주 그냥 기본적인 세터 위치고요. 꼭 여기에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. 만약에 그러니까 세터가 여기 있는 위치는 예전에는 레프트 공격수들이 이제 주공격수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세터와 어느 정도 좀 거리를 좀 두고선 이렇게 서 있었거든요. 그래야지만 상대팀 센터 블로커들이 세터를 좀 견제를 하거나 아니면은 그 세터 주변에서 이루어지는 속공을 견제한 후에 따라가기에는 좀 어느 정도 거리가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좀 세터들이 좀 약간 뒤쪽에 있었어요. 근데 요즘은 라이트도 또 주공격수가 많아졌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우리 팀이 만약에 레프트보다는 뭐 라이트가 주공격수가 많다. 그럴 경우에는 사실 약간은 좀 가운데 쪽에서 플레이를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어쨌든 뭐 세터가 전일 경우에는 더더욱이 좀 더 그렇고, 만약에 공격형 세터가 있다면은 상대편 그 블로커들이 계속 세터 쪽에 좀 견제를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. 이 상황에서 라이트로 백시를 길게 쏴줬을 경우에는 또 어느 정도 거리가 생기기 때문에 세터 위치는 꼭 정해놓은 건 아니지만 기본적인 거는 라이트 쪽 사이드 라인에서 3m. 배구를 보시다 보면 세터들이 손가락 사인을 이렇게 돼요. 뭐 하나, 둘, 셋, 넷, 주먹, 다섯, 뭐 엄지만 할 때도 있고 이렇게 가위를 할 때도 있고 뭐 이렇게 되기도 해요. 그리고 약간 이제 구부리기도 하고 피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, 이런 손가락 사인은 이제 그 공격에 대한 그 이제 뭐 위치, 높이, 스피드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인데, 이걸 간단하게 손가락으로 사인을 내는데, 이 사인을 세터만 내느냐? 꼭 그렇진 않아요. 리시브 대형에서는 대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리시브를 준비하면서 세터들이 이렇게 손가락 사인을 내주거든요. 너는 뭐하고, 너는 뭐하고, 너는 뭐해. 이렇게 세터들이 지시를 하는데, 우리가 서브일 때는 세터가 낼 때도 있지만 대부분 공격수들이 이제 허리 뒤쪽에다가 이렇게 사인을 내요. 나 이번에 공이 찬스볼로 넘어오면 난 이번에 뭐 할 거야? 난 이번에 뭐 할 거야? 해서 공격수들끼리 서로 맞춰요. 너 뭐 할 거야? 석공수한테 물어봐요. 그럼 석공수가 나 이번에 B 뜰래. 그래? 그러면 내가 B 사이로 들어갈게. 그러니까 B와 세터의 사이, B 시간차, 뭐 B 사이 들어갈게. 아니면은 B 뒤에 할게. B 바로 뒤에가 B 뒤에요. 그리고 만약에 나 이번에 백에이 할 거야 이러면은, 아 그래? 그러면 내가 이번에는 그럼 앞 시간차를 들어갈게. 아니면은 난 그냥 백시 때릴래. 그리고 또 백어택까지도 사인을 맞춰야 되잖아요.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서브를 치는 경우에는 좀 공격수들이 사인을 많이 내기도 하고, 만약에 또 랠리가 막 이렇게 되잖아요. 한 번에 사인을 냈어. 근데 공이 이번에 안 끝났어. 그럼 공이 또 넘어올 거 아니에요. 이럴 때는 순간적으로 세터가 공격수와 눈을 마주친다든지, 아니면 좀 센터 포지션에 있는 선수들은 세터와 되게 가까이 있기 때문에 말을 순간적으로 주고받아요. 나 A, B, 뭐 백 A, 이번에 런, 이런 식으로 이제 순간적으로 말로 사인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, 레프트에 있는 선수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멀잖아요.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때는 손가락 사인을 많이 해요. 제일 많이 때리는 게 앞시잖아요. 앞시 아니면은 이제 조금 더 짧게 이동하는 시간차를 하는데, 헷갈릴 수 있으니까 랠리가 너무 많이 되고 너무 바쁜 상황에서는 순간적으로 시간차 사인은 잘 안 내요. 그래서 대부분은 그냥 앞시를 때리고, 라이트에 있는 선수들은 그냥 백시를 때리죠. 왜냐면 사인 미스 날 수도 있으니까.
그렇기 때문에 랠리가 막 진행될 때는 여유가 있지 않는 한 그냥 뭐 윙 스파이커들은 앞시나 백시를 때리기도 하고, 또 뭐 가운데 백어택을 준비하는 선수들은 그냥 말하지 않아도 난 가운데 백어택인 거예요. 그리고 라이트 백어택을 이제 라이트 쪽 수비를 한 다음에는 난 말하지 않아도 라이트 백어택이에요. 근데 거기에서 뭐 좀 여유가 생기면 조금씩은 이제 이동을 하는 사인을 하거든요. 뭐 정확하게 가운데지만 조금 더 길게 하는 선수들도 있고, 라이트지만 조금 더 짧게 하는 선수들도 있습니다. 그리고 세터가 공격형 세터가 좋냐? 당연히 좋죠. 대신에 이제 조건이 있죠. 공격 폼에서도 토스가 가능하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은데, 공격을 아예 나 공격할 거야 라고 보여주면 상대도 블로킹이 바보가 아닌 이상은 따라온단 말이에요. 근데 내가 공격을 하는 척 하다가 토스를 할 수 있으면 이거 장점이 되는 거예요. 왜냐면 내가 전인데, 우리 팀에 내가 전이면 우리 팀 전이 공격수가 2명밖에 없고 후에 이제 백어택을 하는 선수들이 있잖아요. 근데 내가 공격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공격수가 3명이 되는 거예요. 그리고 나 3명 플러스 후위에 있는 공격수들도 때릴 수 있기 때문에 리베로를 제외한 5명이 다 공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세터가 공격을 할 수 있다는 거는 굉장히 좀 장점이 될 수 있거든요. 어느 정도 첫 번째 공이 어느 정도 좀 올라와서 때릴 수도 있는 상황에서 세터가 한번 때리기 시작하면 상대 블로커들이 따라뜰 수밖에 없어요. 견제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블로킹 한 명을 제껴주는 거예요. 블로킹 한 명을 내가 하나 걸어주는 거지. 그러면 남은 블로커들이 2명이 남잖아요. 남은 블로커 2명과 우리 공격수 2명 혹은 백어택까지 우리가 옵션이 있다면 우리가 훨씬 더 성공할 확률이 많아지겠죠. 근데 내가 공격 능력이 없어. 그러면 상대 블로커들이 나를 견제를 안 하는 거예요. 그러면 나는 공격을 잘 안 해. 그리고 잘 못해. 그리고 성공 확률이 없어. 그런 상황에서 우리 전위에 공격수가 2명이 있고 상대 블로커는 아직 3명이 남아있잖아요. 3명이 남아있으니까 블로커하는 선수들이 조금 더 유리할 수는 있겠죠. 대신에 내가 토스를 너무 잘해서 가운데 백어택도 살리고 라이트 백어택도 살리고 내가 나의 모션으로만 블로커를 속일 수 있다. 이러면 상관이 없어지는데, 그래도 일단은 상대 블로커를 한 명은 나를 좀 견제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세터들도 이제는 좀 어느 정도의 공격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 좋고, 근데 이게 또 너무 많아지면 그렇게 좋진 않아요. 왜냐면 사실 공격수 입장에서 자꾸 세터가 때려. 그러면 공격수들도 좀 재미가 없고, 만약에 세터 같은 경우는 공격수만큼의 공격 능력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. 좀 유리한 점, 2번째 때릴 수 있다는 그 유리한 점은 있겠지만 공격수만큼의 공격 능력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세터가 너무 공격 시도를 많이 하다 보면 차단이 될 수도 있고, 좀 그렇게 해서 차단이 되면은 아깝잖아요. 그냥 공격수한테 올렸으면은 성공할 수 있었는데,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좀 적절하게 잘 사용을 하고, 그리고 공격 모션에서 토스까지 가능하다면 훨씬 더 좋은 세터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세터에 대한 그 얘기가 너무 많아서 오늘은 이제 1편으로 좀 끝내야 될 것 같고요. 이 세터 2편도 또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. 안녕히 계세요.